저는 재무회계 강사거든요. 재무회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할 만한 거 몇 가지 좀 짚어볼게요. 첫째, 낯선 재무회계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회계세법 어렵다? 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낯설어서 그런 거예요. 낯설어서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지 그 낯설음만 이겨내면은 상당히 쉬운 과목이에요. 먼저 재무회계는 요 순서대로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 회계원리. 가끔 가다가 회계원리 수강하지 않고도 그 다음에 이어지는 중급회계 강의 들어도 되나요? 라는 질문들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결론은 절대 안 된다 이거예요. 회계원리에서는 회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 가장 기본적인 용어들 이런 거 배우는데 이런 거 모르고서 중급회계 공부하는 거 불가능하거든요. 회계원리는 반드시 수강을 해야 돼요. 그리고 회계원리를 좀 옛날에 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회계원리 듣고 군대 갔다 왔다. 회계원리 듣고 어학연수 같은 데 갔다 왔다. 그러면 다 까먹잖아요. 그럴 때는 다시 회계원리 강의를 수강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계원리를 또 들을까 말까 고민되잖아요. 고민될 때는요. 그냥 듣는 거예요. 평소에도 밤에 야식 먹을까 말까 고민될 때 먹는 게 정답이야? 안 먹는 게 정답이에요? 안 먹는 게 정답이잖아요. 회계원리는 할까 말까 고민되면 하는 게 무조건 정답이에요. 그래서 중급회계 그 다음에 수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과목이 고급회계. 참고로 중급회계, 고급회계 합쳐서 재무회계라고 하고 저의 관할구역이에요. 그리고 고급회계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는 고급회계 출제 비중이 상당히 높기에 고급회계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세무사 시험은요. 고급회계 출제 비중이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고급회계는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시간만 투입해 두시고 나머지 시간을요. 제일 중요한 과목인 세법에 투자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중급회계 다음에 고급회계 듣고 원가관리회계. 참고로 원가관리회계 같은 경우는 중급회계를 완강하고 들어야 된다. 이것까지는 아니에요. 중급회계 앞에 한 반 정도 들으면은 원가관리회계 듣기 위한 충분한 여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중급회계랑 원가회계, 원가관리회계 병행하시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중급회계 최소한 절반 이상은 듣고 원가회계 넘어가자. 그래서 중급회계, 고급회계 합쳐서 재무회계, 그 다음에 재무회계랑 원가관리회계 합쳐서 회계학 이렇게 한 과목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100점이에요. 그 다음에 세법. 세법은 1차에선 100점, 2차에선 무려 300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를 처음에 회계 강사인 저와 시작하게 되겠지만 마무리는요. 세법에서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세법 같은 경우는 중급회계를 완강을 해야지 수강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원가관리회계는 중급회계 반 이상 듣고 넘어가시고 세법은 반드시 중급회계는 완강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 말고도 재정학과 선택 과목이 있는데 재정학이랑 선택 과목은 순서 상관없으니까 먼저 들으셔도 되고 나중에 들으셔도 되고 요 메인 과목과 재정학이나 선택 과목을 같이 병해서 듣고 이런 것도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할 거예요. 그 다음에 재무회계 고득점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은 없어요. 고득점을 하려면은 좋은 머리로 시간을 장난 아니게 때려박으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선 제가 재무회계 고득점 비법 말해드릴 수는 없고요. 어떻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만 좀 찝어드릴게요. 첫 번째, 동영상 강의는 반드시 1배속으로 수강해야 돼요. 요새 학생들 보면은 나는 동영상 강의를 1.8배로 들어, 2배로 들어 이런 학생들 많거든요. 본인이 발음이 들리는 최대한의 배속을 세팅한 다음에 강의를 수강하는 친구들이 진짜 많거든요. 저는 제발 그러지 말라라고 하고 싶어요. 실강 와서 실강은 당연히 라이브로 들으니까 1배속으로 듣는 거잖아요. 실강 와서 초집중을 해서 들어도 이해가 될까 말까인데 그거를 1.8배, 1.6배로 듣는다? 너무 자만한 거예요. 남들보다 머리가 1.8배, 1.6배, IQ가 160, 180 이러면은 그래도 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동영상 강의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 하더라도 반드시 1배속으로 수강을 하셔야 돼요. 1배속 안 하고 배속 높이면은 중요한 개념들 다 놓치거든요. 그럼 어차피 강의 다시 다 들어야 돼요. 그래서 깔끔하게 1배속으로 한 번만 수강을 해주세요. 제가 동영상 강의 찍으면서 맨날 강조하는 거고요. 배속 늘리지 말라. 이 얘기 제가 지겹도록 할 거예요. 이 얘기 지겹도록 안 하면은 슬금슬금 배속을 늘리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분량 수강하기. 공부에는 규칙적인 생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학원을 다닌다면은 9시까지 하고 나서 몇 시까지 강의 듣고 친구들이랑 같이 복습하고 이러한 규칙적인 생활을 자연스럽게 하게 돼서 걱정할 게 없거든요. 하지만 집에서 혼자 동영상 강의를 듣다 보면은 정신이 나태해지고 생활 리듬이 무너지고 이러기가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동영상 강의를 이용할 때는요. 자기와 약속을 칼같이 지켜야 돼요.
9시에 책상에 딱 앉아서 동영상 강의 틀고요. 몇 시까지 듣고 몇 시까지 복습하고 요거 정해진 루틴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돼요. 그 정해진 틀에서 한 번 벗어나기 시작하면은 두 번째 벗어나고 세 번째 벗어나고 금방금방이고요. 처음에는 조금 벗어나가다 마지막 점점 갈수록 벗어나는 폭이 점점 넓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자기와의 약속은 칼같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럴 자신이 없으면요. 저에게 오세요. 실강 오면은 자연스럽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당일 수강한 내용은 반드시 당일 복습을 완료해 주셔야 돼요. 우리 예습 같은 건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절대 하지 마세요. 예습은 애들이 하는 거지 어른들은 예습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복습에 전부 다 할애해야 돼요. 근데 복습할 때 주의할 거, 하루 지나고 나서 복습하려고 하면 그거 돼야 안 돼요. 잘 안 돼요. 어제 배웠던 내용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 4시간 정도 강의 듣고 복습하면요. 한 3시간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거를 다음날 한다. 3시간으로 택도 없어요. 5시간, 6시간, 7시간 걸릴 수도 있고요. 아예 기억이 안 나서 복습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당일 배운 내용은 반드시 당일 복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만 지켜주시면은 여러분들 충분히 공부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차 시험 재무회계. 네, 1차는 어떻게 붙어 따로 치고요. 2차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것도 잠깐만 포인트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말 문제보다는 계산 문제에 집중하셔야 돼요. 재무회계 2차는요. 30점짜리 두 문제가 나오는데 총 60점이에요. 이 중에서 말 문제 몇 점 정도 배점 들어갈 것 같나요? 보통 한 5점 내외로 들어가요. 근데 그 5점 내에 먹으려고 이것저것 다 외우려면요. 낭비가 너무 심하거든요. 우리가 외울 수 있는 분량은 한정이 돼 있죠. 우리 세법학에서 외울 거 진짜 많은데 그 소중한 뇌 메모리를 재무회계 5점짜리 외운 데 쓴다? 가성비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재무회계는 계산 문제만 철저하게 공략해도 충분히 합격할 점수 나오니까 계산 문제에 집중하시고요. 그리고 말 문제 외우는 머리는요. 누구에게 양보? 세법학에게 양보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고급 회계는 최소한의 시간만 투자해요. 네, 2차 시험은 2개 나오는데 고급 회계가 1개 나오는 경우도 10년에 한 번 정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중급에서만 2개 나오거든요. 근데 고급 회계에서 하나 나온다 치더라도 회계사 시험처럼 막 지엽적인 것까지 건드리는 일은 절대 없고요. 책에 있는 기본 예제만 풀면은 충분히 득점 가능하게 나오거든요. 또 고급 회계는 기본적인 예제까지만 가지고 간 것이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고급 회계는 공부 아예 안 하면요. 너무 위험하거든요. 고급 회계 공부 안 했는데 한 문제 30점짜리가 나온다. 바로 그 자리에서 게임 끝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시간 투입은 하지 말고요. 최소한의 시간만 투입하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챕터별 통으로 버리는 건 금지예요. 2차 시험에 공부할 분량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학습량을 어느 정도 조절할 필요는 있거든요. 근데 챕터를 통으로 제끼는 거는 절대 안 돼요. 왜냐? 어디에서 30점짜리가 나올지가 모르니까요. 그리고 또 챕터별로 기본적인 내용부터 뒤에 있는 지엽적인 내용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앞에 있는 기본적인 내용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득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각 챕터별 뒤에 있는 지엽적인 거는 제껴도 괜찮은데 통으로 제끼면서 앞에 있는 기본적인 부분도 버린다? 이거는 절대 안 된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어요. 2차 시험도 이것만 지켜주면서 열심히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이 낼 수 있는 최고의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컴팩트 재무회계 황윤아였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우리 다음에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